두 번째로 설치된 충북대 양자 컴퓨터가 서버 구축 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충북 지자체들이 잇따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첫 개원을 앞둔 가운데 음성군과 충주시도 합류했습니다. 청주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의 결함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대에 국내에서 두 번째, 상용 목적으로는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가 설치됐습니다. 서버 구축 등을 마치고 프로그램 개발 등 본격적인 활용을 시작했는데요. 국내 관련 기업들과 대학들의 공동 연구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대 학연상 공동기술연구원에 입주해 있는 충북양자연구센터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2월 말 가동에 들어간 뒤 서버 구축과 보안 작업을 한 달 가까이 진행했고 이제 본격적인 활용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연구원들은 요즘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할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눈으로 이제 쉽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체감할 수 있도록 양자 컴퓨터는 어떤 에너지도 없는 절대 영도 영하 273도에 가까운 초저온 냉각 장치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만큼 외부 충격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시스템 파악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나 라이브러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가 18억 원을 들여 도입한 양자 컴퓨터는 국내에서는 두 번째, 상용 목적으로는 처음으로 설치됐습니다. 운영 권한이 제조사에 있는 다른 양자 컴퓨터와 달리 핵심인 큐비트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등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양자 관련 인력도 오는 2031년까지 1,0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 장비 산업을 충북이 선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들진 못하더라도 이미 양자 컴퓨터 산업이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제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 산업이라든지 소자 산업 등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0과 1의 중첩 상태를 갖는 큐비트의 얽힘을 통해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발휘해 신약이나 반도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확도가 높지 않아 기술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 슈퍼컴퓨터와 서로 보완해 사용하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양자 산업이 충북의 또 다른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첫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에 대처하는 방편의 하나로 지자체들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충북의 첫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앞둔 가운데 음성군과 충주시도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성금화읍 주거지 한가운데 자리한 화학용품 처리업체. 1980년대 입주했지만 주위가 점차 주거지로 변하면서 원료 비산과 관련한 각종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음성군이 이곳을 이전시키기 위한 매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유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재생 공간을 갖추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7년까지 17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산후조리원 8실과 유아 돌봄센터를 갖춘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상반기 안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요 기본 계획이 승인이 나면 시행 계획을 발주를 해서 건축 설계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지역 산모들은 대부분 청주 지역 민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2주 이용에 최소 200만 원 후반대에서 400만 원대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30-40%가량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출생아의 70%가량을 수용한다는 목표로 특히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이들의 이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뭐 저희 내국인뿐이 아니고 외국인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시도 비슷한 시설을 준비 중입니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소아과를 한자리에 모은다는 구상으로 오는 5월까지 용역을 거쳐 건립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분만한다거나 아기를 낳아가지고 옆에 두고 산후조리 한다거나 이게 지금 링크 연계가 될 수 있는 토탈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보건센터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서 충북 최초로 건립된 제천 공공산후조리원은 위탁업체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전국으로 확대한 공모에선 2곳 이상이 참여해 다음 달 중 업체를 선정하고 7월 중 개원할 방침입니다. 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향후 저출산속 수요 예측과 중앙재정 확보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충북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한 충북대 학생 공동행동은 전국 29개 단체 청년들과 집회를 열고 계엄 선포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즉각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11일 충북대 탄핵 찬성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극우 유튜버 등의 난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사법당국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말 사이 충북에서는 탄핵 관련 집회가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충북도 내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이 매달 8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충청북도는 관련 예산이 추경을 통해 증액돼 현재 6만 원인 수당을 다음 달부터 매달 2만 원씩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지급 대상은 6.25 유공자 1,000여 명과 월남전 유공자 4,900여 명을 더해 모두 5,841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군에서도 참전 유공자 수당을 지급 중인데 액수로는 증평군이 월 25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것은 바로 농어촌 의료를 담당하는 지역보건소의 문제가 되지요. 전남 여수에서는 다음 달 전역하거나 전출하는 공보의들 이후 신규 배치 인원이 줄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최양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역을 앞둔 공중보건의의 마지막 진료일. 보건소는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진료를 보던 의사가 가면 이 보건소는 언제 다시 열지 환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만 안 한다고. 여기는 4월에 이쪽에 의사가 배치가 확정이 되면 다시 시작할 거예요. 공보의의 복무 만료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보건증 업무는 아예 중단됐고 학교 급식한테 가라 그래. 그런데 요거 필요하대. 보건증이. 그래서 거기 가려고. 만성 질환자들은 다음에 오면 보건소가 문을 닫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또 약을 타러 왔. 3개월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재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당이 설차이 높으니까. 공보의가 부족해 지난해부터 시단위인 여수의 보건소도 처음으로 휴진일이 생겼습니다. 한 명의 공보의는 일주일에 3곳의 보건소를 돌며 순회 진료를 합니다. 환자들은 많고 쉴 시간은 없어 사용하지 못한 휴가도 많습니다. 저희가 너무 갈 곳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고 그마저도 공휴일이 껴버리면 막 2주에 한 번 이제 이렇게 될 때도 있으니까. 섬 지역 공보의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합니다. 여수 관내 섬 보건지소 5곳에 배치된 20명의 공보의 중 19명이 올해 전출을 신청했습니다.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공보의는 많지만 신규 인원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도의 공보의는 122명이 복무 만료와 전출로 나가고 72명만 신규 배치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50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자체는 1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공보의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내과는 50명이 감소함에 따라 공보의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는 작년 수준 또는 1명을 추가 확보하여 도서지역 보건지소 5개소에 2명씩 총 10명을 우선 배치하고 다음 달 중순이면 공보의들이 신규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대생 집단 휴학과 의료계 사태 장기화에 따라 공보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지역에서는 강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가 적고 고령화된 농촌은 더욱 그렇지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 영월의 한 도서관이 지역민을 직접 코딩 강사로 양성하는 교육에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3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사의 설명에 귀 기울입니다. 눈과 손이 바쁘게 노트북과 강사의 입을 번갈아 오가는 동안 배움이 더해갑니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할 강사를 양성하는 수업입니다. 자, 제가 변수를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변화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고 상자의 비유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영월의 한 도서관이 주 3회씩 6주간 진행하는 이 수업에는 모두 18명의 교육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제가 코딩을 배워서 가르쳐주고 또 이제 또 직업으로 제가 또 코딩 강사로도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의무화됐고 방과 후 활동으로도 활발하게 코딩이 이용되고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강사를 구하기 어려워 채용도 재공고를 내기 일쑤입니다. 이곳 작은 도서관에서도 방학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하는데 그때마다 수강 인원이 다 찰 정도로 호응이 있지만 지역에 다른 교육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강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민을 직접 교육해 강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택하게 된 겁니다. 이곳에서 6주간 교육을 받은 뒤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지역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큰 대도시의 그런 아이들과 비교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에 그렇게 강사님들을 연결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육에 소외됨 없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강의를 들었던 교육생 가운데 전업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나올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어 향후에도 지역 정보화 교육에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수산업 기피 현상에 학령 인구마저 줄면서 수산 전문 고등학교가 상당수 문을 닫았습니다. 동해안에는 경북 포항의 한국해양마이스터고가 유일한데요. 결국 학생 유치를 위해 이 학교도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선원복을 갖춰 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수업이 한창입니다. 교과서로 배웠던 이론을 실제 운항 중인 배 안에서 하나씩 확인합니다. FW가 뭘까? FW가 뭘까? 프레시 워터, 빙고, 청수. 지난해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외 유학생 1기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운 선박 운용 이론을 올해 2학년 현장 실습에 접목하고 나선 겁니다. 만약에 어떤 눈금의 수치가 이상한 것 같다, 정상적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원인을 추적해서 수산업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데다 특히 장시간 먼 바다로 나가 고된 일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 일하려는 내국인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원양어업 전문기업이 유학생을 뽑아달라고 요청했고 경상북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1기가 탄생한 겁니다. 학생 1인당 들어가는 학비 등 연간 3천만 원의 비용은 교육청과 사기업이 분담합니다. 조금 더 힘들어요. 근데 조금 더 재밌어요. 어렵지만 선생님은 우리한테 계속 연습해요. 저는 하고 친구들은 많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난 첫 해 유학생 학습 성과가 좋아 올해는 입학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지난해 4명의 인도네시아 출신 유학생을 받은 이 학교는 올해 6명의 유학생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까지 뛰어들어 올해 완도 수산고등학교에도 4명의 인도네시아 유학생이 입학했습니다. 지난 1년 시행착오를 거쳐 올해 입학생은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에서 기초 한국어를 익혀왔기 때문에 적응도 더 빠릅니다. 한국어 이해력이 월등히 지금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전공 지식 전달과 실습 교육에 집중한다면 목표는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고용이 절실한 기업과 수산업 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당국 사이에서 외국인 유학생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2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청주에서 차량 넉 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9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45분쯤 청주시 수곡동 청주교대 앞 삼거리 부분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경차 등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80대 3명이 모두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성폭행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를 수차례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가해자의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 1단독 이창현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편이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감형을 위해 범행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경고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직사회 비위가 줄을 잇는 가운데 충청북도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공직부패 특별감찰에 나섭니다. 기간은 오는 6월 5일까지로 특히 공직비리 3대 위험 분야인 계약 및 인허가, 수당 부당 수령, 금품향응 수수 등을 집중 감찰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특별감찰 외에도 상시 고강도 감사 감찰을 추진하겠다며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담은 공직 복무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공식 명칭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추가됐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